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읽기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영어 원서 5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 소개하고 싶은 책이 많았는데 5권만 뽑아봤어요. 모두 아동 청소년 소설인데 어린이도 어른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럼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소개할 책은 60년 넘게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 작품이에요. 아멜리아 베델리아입니다. 이 책은 그림과 내용이 유머러스해서 재미있었고 글씨도 시원하게 커서 읽을 때 마음도 시원했어요. 분량은 총 64페이지고 이 책의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우리 예전 코미디 중에 아기 좀 보라고 하면 아기가 막 울어도 정말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코미디 있었잖아요. 책의 주인공인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날은 아멜리아가 이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첫날인데요. 집주인이 외출을 해야 한다며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적어주고 가요. 그런데 아멜리아는 정말 적힌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어린이들은 재미있어서 읽고 또 읽는 책이라고 해요. 제목은 Dogman이고요.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도그맨입니다. 저는 좀 심각한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봤는데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책도 때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의 분량은 총 220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한 경찰과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경찰은 신체 능력은 뛰어나지만 머리가 좋지 않았고요. 강아지는 머리는 뛰어나지만 짧은 다리, 낮은 무게중심,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재 수준의 빌런 PT에게 우스운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PT의 계략에 당해 경찰은 머리에, 강아지는 몸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고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도 살리자 해서 경찰의 몸에 강아지의 머리를 이식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인물이 도그맨인데요. 이젠 명석한 두뇌,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도그맨에게서 벽이 느껴져요. 다시 태어난 도그맨은 천재급 빌런 PT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루이스 세커의 작품이에요. Wayside School is Falling Down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웨이사이드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 예요. 이 책에는 교실이 나란히 30개가 있는 1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실수로 한 층에 교실이 하나씩 있는 30층짜리 건물로 지어진 웨이사이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30개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부담 없이 2-3개씩 읽기 좋고 간단하고 실용적인 문장들로 쓰여 있어서 이 책으로 소리내어 읽기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은 총 216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준이에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들 속에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 읽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에 뉴베리 안어로 선정된 작품이에요. We Dream of Space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 예요. 1986년 1월 28일 미국에서 유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챌린저호 발사라는 실제 사건과 연결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가족을 우주에 비유해서 묘사한 점이 독특하고 멋졌던 작품이에요.
분량은 총 381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4학년 수준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인 가족은 첫째 캐시와 쌍둥이 남매, 그리고 엄마, 아빠, 5식구인데요. 이 가족은 언뜻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떠 있는 섬 같은 느낌이에요. 각자 문제가 있는데 서로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책에서는 식구들이 각자 우주를 떠다니는 물체 같다고 표현해요. 이 책은 이 세 사람의 챕터가 번갈아가며 진행되는데요. 챌린저호 발사를 준비하는 당시 미국의 분위기와 맞물려 이들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한 군데 마음 붙일 곳 없는 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던 작품이에요. 다음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였던 작품인데요. 재미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읽게 된 책이에요. 읽어보니 재미있었고요. 뒤로 갈수록 더욱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제목은 아이언 위도우이고요.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아이언 위도우, 죽음을 삼킨 여자입니다. 이 책의 작가 자오 제이 시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국 역사와 문화를 SF적 영웅소설에 잘 녹여낸 독특한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책의 분량은 총 391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4, 5학년 수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다른 행성에서 유입된 혼돈이라는 괴물들이 인간의 문명사회를 공격해 옵니다. 이에 인간들은 크리살리스라는 전투 병기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혼돈들에 대항하고 있어요. 크리살리스는 인간의 기로 움직이는 무기인데 항상 여성과 남성 파일럿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조정해야 해요. 즉, 양기와 음기가 합쳐져야 작동됩니다. 크리살리스 내부의 조종석에 남녀 파일럿이 앉으면 두 사람의 기가 연결되고 연결된 기로 크리살리스를 움직여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전투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의 기가 온전히 분리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기가 약한 여성 파일럿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의 레벨이 완전히 같아서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을 때만 둘 다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의 주인공 측천입니다. 측천은 언니의 복수를 위해 이 시대 최고의 장수 양광의 파트너가 되기로 해요. 언니는 얼마 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양광의 파트너로 팔려갔어요. 양광은 워낙 기가 센 장수이기 때문에 언니가 전장의 희생양이 될 건 뻔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합니다. 양광의 폭력에 죽은 것 같은 정황이에요. 여성들의 평균 기의 레벨은 80, 측천은 500으로 측정되어서 양광의 다음 파트너가 되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양광의 기의 레벨은 무려 6000. I'm on the next level. 측천은 언니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 무협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재미있었던 작품이에요. 추천!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